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순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며 1차적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최종 목표는 한국 국방, 즉 방위 산업의 몰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의 정치 평론가이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타세 유야의 칼럼은 혐한 정서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몰락시키자. 당시 그의 칼럼에는 많은 혐한 댓글이 달리면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품질이 더럽고 비리 덩어리이다. 이런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되어야 한다. 일본 내 친한 단체를 몰아내자. 한국 국방력은 절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한국 방위산업을 몰락시켜야지 한일 분쟁 시 국방력 약화로 일본에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등,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철저히 방해해 한국의 조선업과 해양방산산업까지 타격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1위 말뚝은 물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잠시 2018년 기준 세계 조선 수주 잔량을 알아보면 합병 시 한국이 21.3%를 차지하여 1위로 말뚝이 확실시되며 삼성중공업이 5.9%로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국내 조선업체가 선점한 돈 되는 선종 수주전에서 합병이 완료되면 확실한 경쟁력 우위에 설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69척의 LNG선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29척, 대우조선해양이 18척을 수주해 총 68%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일본은 배가 아파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두 회사가 완전체가 되면 중복 투자는 당연히 줄어들고 원가 절감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해양방산산업에서도 대우조선은 잠수함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미사일 고속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이미 보유 중이죠.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 등 한국이 세계 수주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과 일본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본이 먼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WTO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일본 누리꾼들과 극우 세력이 열광했던 와타세 유야의 칼럼 내용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몰락을 위해 철저히 움직여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근간인 수출을 저지해야 한다. 한국 방산업체의 일본 내 상업행위를 제한 금지하자.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WTO에 적극 제소하자. 즉, 일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경제와 방위산업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이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20일에 이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결과는 현재 일본의 참패입니다. 한국 기업이 소재 국산화를 단기간에 성공시키고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이죠. 일본 맥주 수입액 99.9% 감소, 일본 자동차 판매 59.8% 감소, 일본 관광 58% 감소, 일본 의류 50% 이상 감소. 일본은 한국 경제의 맥을 끊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한국 경제는 충분히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4개월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보다 뛰어난 무기들을 만들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이란 공산권 국가와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가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만든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13년 일본의 무기 수출 3원